트럼프 정책의 변덕과 신뢰의 붕괴. 정치 지도자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단순한 변덕으로만 볼 수 없다. 정책이 뒤집어질 때마다 사회의 신뢰는 약화되고 국제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결국 이러한 변덕은 공동체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 독재자의 드러난 발톱.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첫째, 자신이 없어 언제든 철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둘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되 주도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자신은 그 목표를 바꾸거나 수정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셋째, 본성이 그럴 수도 있다. 맥베스와 같은 인성으로 결정 장애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의 배경은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크다. 그 대상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이 미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달러화가 패권 통화로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사고체계다. 미국 역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무역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 큰 약속을 했다. 중국이 미국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미국은 무역 전쟁에서 중국보다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다. 이러한 우리 덕분에 행정부는 큰 양보를 얻고 세계 상업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그런 말들이 허세였음을 자주 드러낸다. 예컨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하자마자 다음 날 종전시키겠다는 발언에 대해 농담이었다라고 응수한 경우가 그렇다. 트럼프는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몇 달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춘 상태다. 양측은 계속 협상할 것이며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허리평 무역교섭 본부장에게 절대 양보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에 유호 부장은 지나치게 유약했다는 평가가 내렸다. 미중 간의 줄다리기가 한창인 지금 눈싸움에서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지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이미 거의 자신의 카드를 다 보여준 셈이다. 따라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마다 말과 행동의 번복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패턴에 익숙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거창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상대국이 중요한 양보 없이 버티는 상황이 반복된다. 멕시코, 캐나다와의 해방의 날 관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상호 절대적인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트럼프의 협상 입지가 약화되었다.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 문제는 무역의 정의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무역은 단순히 경제적 비교 우위와 여유를 따지는 차원은 아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물품이 함께 이동한다. 사람은 문화이고 상품은 과학과 기술이다. 따라서 무역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모든 요소들이 교환되며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구매자는 상품을 얻고 판매자는 이익을 얻는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을 원하고 그만한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는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모든 상호 이익 거래를 끝낼 수 있는 금수 조치에 가깝다. 스마트폰, 노트북, 장난감을 포함해 70% 이상의 제품 그리고 현대전자기기에 필수적인 히토류 금속 같은 제조 자재까지 포괄한다. 도소매업자들은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경고했고 자산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2026년 상하원 중간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다급할 이유가 없다. 미국 소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공급난에 분노해 왔으며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정책 탓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가격과 시장이 흔들리도록 두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낼 시간이 남아있다. 중국 역시 세계 최대 고객을 완전히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양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종전에도 여러 나라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작은 타협을 내놓아 그가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다. 예컨대 캐나다는 2025년 초 이민 문제와 펜타닐 불법 유통과 관련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모호하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캐나다 관세는 여전히 트럼프 이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다른 나라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약이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5년 9월에도 EU와 일본산 자동차에는 15%의 상계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에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의류, 가전제품, 비디오, 게임 콘솔 등 해외 생산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 수입업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중국 제품 수입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산시장에 투자 중인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금융소득세 부과를 언급하는 발언은 달러 위상을 약화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90일이라는 시간은 미국과 중국의 긴 무역 분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엔 부족하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일기 당시 미중 관세 협정은 1년이 걸렸다. 리 우이는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이어가더라도 중국 경제의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중국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로서의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이 어려움에 대한 상당한 내성을 갖추었고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정치적 구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 강국이라는 점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다. 미중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 제정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잘못된 집착과 잘못된 계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번 대중국 관세 유예에서 예상보다 큰 정책 선회가 나타나자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관세 철폐 규모의 놀라움을 드러냈다.
둘째, 무역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휴전은 90일간 지속될 뿐이며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자존심 경쟁의 전초전으로 보지만 본질은 달러와 패권 수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은 아직 중국으로부터 실질적 양보를 얻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양보란 단순한 상품 이동이 아니라 달러 결산 체계 속에서 달러를 계속 사용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국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이 트럼프의 허세를 간파한 것은 미국의 달러 위상 약화와 제3국 통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제2의 프라자 합의를 노리고 있다면 이는 말하라고 협상 전략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시장 개방 등 구체적 약속을 거부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중국산 제품 구매를 줄여갈 것이다. 관세율이 40%에 이르면 대중 수입은 최대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미중 무역에 큰 충격이 될 것이다. 다섯째, 페탄일 관련 관세가 주목받고 있다. 시티 이코노믹스들은 이를 가장 처리하기 쉬운 문제로 본다. 그러나 페탄일 관세까지 철폐한다면 중국은 다른 교역국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히 협상용 조커 카드에 불과하다. 여섯째, 최근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매도 트레이드의 의미다. 이는 미국 자산시장에 중장기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럽 증시가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무역 전쟁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반영한 결과였다. 관세 휴전이 격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미국 달러 위상의 약화는 동맹 관계 붕괴와 맞물려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